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상가 임대차에 있어서 상가 특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상가 특약 문제없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 특약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상가 임대차에 있어서 특약을 소홀히 하는 탓에 중개인과 매도인과 매수인이 머리가 새하얗게 되도록 고민과 고통 속에 보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항의하고 임대인은 모르쇠로 일관하면 결국 임차인은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돌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상가 임대차에 필수적인 특약을 소개하니 중개 업무에 많이 활용하여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 모두가 안전한 계약으로 좋은 인연으로 만남을 계속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권리금 계약 관련 특약입니다. 첫 번째, 본계약은 영업자의 지위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기 위한 영업양도양수 계약이다. 따라서 양수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영업양도양수 계약이 인정되지 않거나 양수인의 영업을 위한 허가, 신고, 등록이 되지 않을 때에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둘째, 양도인은 영업자의 지위승계에 필요한 영업양도양수 계약서와 지위승계 신청서의 작성 및 신고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셋째, 양수인은 양도인의 협조 의무 불이행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인이 협조를 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때 계약은 해제된다. 권리금 계약 관련 특약 네 번째입니다. 전행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양도인은 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하여 양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섯 번째, 양수인은 잔금 지급일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한다. 양수인이 신고하지 아니할 때 양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영업양도양수가 인정되지 않거나 지위승계가 되지 않을 때에는 본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며 양도인의 협조 의무는 소멸한다. 여섯 번째, 전행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체결한 권리금 계약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한 금원 전부는 양도인에게 종국적으로 기속한다. 권리금 특약 일곱 번째입니다. 양수인이 영업신고와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지장 없게 양도인은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 양수인은 신고서 수령 후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여덟 번째, 양도인은 본계약 체결 후 법률적 권리관계, 도난, 파손 등 목적물의 상태가 현저하게 변화하거나 임대보증금과 월차임 등 기존 임대차 계약에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양수인과 중개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아홉 번째, 양수인은 전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권리금 계약 관련 특약 마지막으로 열 번째입니다. 양수인은 기존 영업시설을 현 상태대로 인수하기로 하며 영업을 위한 시설 기준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는 양수한 자가 이를 알고 인수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양수자는 자기의 부지를 이유로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영업성계의 경우 임대차 계약 특약입니다. 첫 번째, 본계약은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의 지위승계를 정지 조건으로 하여 체결한 계약이다. 따라서
임차인의 지위승계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임차인이 이와는 별개로 영업의 허가, 신고, 등록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두 번째, 본 계약의 내용은 존속기간을 제외하고는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 알려지고 진정으로 작성된 기존 임대차 계약과 동일 조건으로 한다. 다만 보증금과 월차임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세 번째, 다중이용시설업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은 임차인, 양수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영업승계 경우 임대차 계약 특약 네 번째입니다. 계약 체결일 현재 영업을 위한 시설 기준의 관련 법규의 적합성에 관하여는 임차인이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임차인이 그 적합성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한다. 따라서 시설 기준의 부적합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임차인에게 있으므로 임대인 또는 중개업자에게 이를 전가하지 못한다. 다섯 번째,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는 때에는 임차인의 지위승계 방식으로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임대인이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는 영업의 폐업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업승계 경우 임대차 계약 특약 여섯 번째입니다. 전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제3자의 영업 양도 양수 계약과 지위승계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영업 양도 양수 계약과 지위승계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모든 협조 의무는 소멸된다. 일곱 번째, 불법 건축물로 인하여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건물이 철거되어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의 한도는 임대인이 알고 있는 권리금의 한도 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다만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권리금을 손해액으로 한다. 다음은 포괄 양도 양수 계약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특약입니다. 첫째, 본 계약이 포괄 양도 양수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일체는 매매 대금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둘째, 부가가치세 금원은 매매 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셋째, 전항의 부가가치세액의 개선을 위한 건물의 가액은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액으로 하고 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국세청 기준 시가로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넷째, 매수인은 잔금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업종 전환을 하지 않는다. 매수인의 업종 전환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추징당할 때에는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포괄 양도 양수 계약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특약 다섯 번째입니다. 영업장 내의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매 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여섯 번째, 포괄 승계의 경우 매도인이 환급받았던 환급액은 매수인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일곱 번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포괄 양도 양수 계약으로 신고하는 경우의 특약 작성 방법입니다. 본 계약은 매도인이 사업의 일체를 매수인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매수인은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여 체결된 포괄 양도 양수 계약이다. 다음은 영업허가 관련 특약입니다. 첫 번째, 영업을 위한 영업허가 등에 관하여서는 임차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한다. 다만 영업장에 제3자의 폐업 신고 등이 안 되어 있어서 임차인의 영업허가 등이 불가능한 때에는 영업을 개시하기까지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는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손해의 범위는 월차임과 영업을 위한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고정비용을 그 한도로 한다. 둘째, 임차인의 영업허가 등이 불가능하거나
허가 등을 받기 위한 비용이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즉시 원상회복하여 반환하기로 한다. 영업허가 관련 특약 세 번째입니다. 임차인은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허가 등이 필요한 때에는 허가 등이 확인되기 전에는 인테리어 등 영업을 위한 준비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임대인이 승낙을 얻어서 인테리어 등 영업을 위한 준비 행위를 한 경우에도 영업이 허가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를 임차인이 감수하는 조건으로 승낙한 것으로 한다. 다음은 정화조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관련 특약입니다. 첫째, 임차인은 영업을 위한 건축 또는 용도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정화조와 하수 처리 시설의 설치 또는 비용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는지 여부를 영업의 허가 등을 받기 전에 확인을 하여야 한다. 확인을 하지 않은 책임과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둘째, 영업을 위한 정화조 용량이 부족하여 영업 허가 등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임대인이 용량을 증설하기로 하거나 임차인이 정화조의 청소 횟수와 청소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영업 허가 등이 가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화조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관련 특약 세 번째입니다. 영업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 변경으로 인하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여부는 임차인이 확인을 하여야 하며, 영업의 개시 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부과된 때에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네 번째, 신축 건물의 최초 임대차 계약일 때에는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부담금이 임대보증금 또는 월차임에 비해 현저하게 많은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이 안분하여 부담하기로 한다. 다섯 번째, 계약 체결 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임차 보증금과 월차임에 비하여 현저하게 많을 때 또는 임대인이 안분 부담하기를 거절한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각 당사자는 즉시 원상 회복하기로 한다. 다음은 행정처분 관련 특약입니다. 첫 번째, 양도인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양수인과 중개업자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양도인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은 즉시 무효로 한다. 둘째, 계약 체결 후 양도인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이 확인된 때에는 계약은 해제 의사 표시의 통보 없이 즉시 무효로 한다. 다만 양도인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부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처분 관련 특약 세 번째입니다. 행정처분이 양도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액은 양도인이 교부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한다.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교부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한다. 다음은 불법 건축물 관련 특약입니다. 첫 번째, 양도인은 양도 목적물이 불법 건축물 여부,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 이와 관련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및 납부 여부를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양수인과 중개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둘째, 전항의 고지 의무 위반으로 양수인이 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알려진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비용이 현저하게 증가되는 때에는 양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양도인은 교부받은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양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셋째, 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일 전의 사유로 양수인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양도인이 납부하기로 한다. 불법 건축물 관련 특약 네 번째입니다. 양수인이 제1항의 사실을 인지하고 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사용 수익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 체결 후에 발생하는 건축물과 시설에 관한 모든 하자는 양수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원상복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섯 번째, 불법 건축물로 인하여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건물이 철거되어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의 한도는 임대인이 알고 있는 권리금의 한도 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다만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권리금을 손해액으로 한다. 다음은 건축물 용도 변경 관련 특약입니다. 본 계약은 임차인의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 필요하므로 다음과 같이 합의를 합니다. 첫 번째, 임차인의 영업을 위한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임대인, 임차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거나 용도 변경하기 위한 비용이 보증금과 월차임에 비해 현저하게 과다하게 소요될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둘째, 임대인은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임차인의 영업의 허가 등을 신청할 때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 변경 지체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건축물 용도 변경 관련 특약 세 번째입니다. 임차인은 영업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용도 변경이 완료되기 전에는 인테리어 등 영업을 위한 준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용도 변경 완료 전에 준비 행위를 한 때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원상 회복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테리어 등 영업을 위한 준비 행위를 허락한 것으로 한다. 네 번째, 건축물의 용도 변경으로 인해 추가 설치해야 하는 필수 부수 시설물의 설치는 임차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한다. 다만 부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거나 설치의 임차 보증금과 월차임에 비하여 현저하게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음은 주차시설 관련 특약입니다. 첫 번째, 임대인이 설치하기로 할 때 특약입니다. 임차인의 영업과 관련된 증축 또는 용도 변경에 인하여 임차 목적물에 부족한 필수 부수 시설물, 주차장 등 설치는 임대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한다. 다만 부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거나 설치에 임차 보증금 또는 월차임에 비하여 현저하게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설치할 수 없음을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둘째, 전항에 의한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즉시 원상 회복하기로 한다. 다만 임대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셋째,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음은 주차시설 관련 특약, 임차인이 설치하기로 할 때의 특약입니다. 첫 번째, 임차인의 영업과 관련된 증축 또는 용도 변경을 인하여 임차 목적물에 부족한 필수 부수 시설물, 주차장 등 설치는 임차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한다. 다만 부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거나 설치에 임차 보증금 또는 월차임에 비하여 현저하게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
임차인은 설치할 수 없음을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둘째, 전액에 의한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즉시 원상 회복하기로 한다. 다음은 인테리어 관련 특약입니다. 첫 번째, 임차인은 영업의 가능성, 영업의 허가 등 용도 변경, 부수 시설물의 추가 설치 등이 확인되기 전에는 인테리어 등 영업을 위한 시설을 하여서는 안 된다. 이에 위반한 사실은 중개업자 또는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둘째, 영업의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득이 영업을 위한 시설을 한 경우에도 영업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시설을 한 자가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철거를 한 후 반환하기로 한다. 셋째, 계약의 당사자가 기존의 영업시설을 현 상태 그대로 인수하기로 한 때에는 영업을 위한 시설 기준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는 양수자가 이를 알고 인수한 것으로 한다. 다음은 간판 관련 특약입니다. 간판에 관한 일체의 사항과 하자에 관한 문제는 임차인, 양수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기로 한다. 다음은 부가지세 환급 관련 특약입니다. 첫 번째,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가지세 일체, 건물분 부가지세, 재고자산, 시설, 비품, 설비 등에 관한 부가지세 포함은 매매대금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매수인이 별도로 부담하기로 한다. 둘째, 부가지세를 별도로 하기로 한 경우 토지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안분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금액으로 하고 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셋째, 잔금을 지급받은 매도인은 건물분 부가지세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잔금 지급일에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넷째, 부가지세 환급에 관한 일체에 대하여는 매수인의 책임으로 한다. 다음은 부가지세 부과 관련 특약입니다. 첫째, 임대인이 일반 과세자인 경우 월차임에 대한 부가지세는 포함 별도로 한다. 임대인이 간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월차임에 부가지세는 포함된 것으로 한다. 둘째, 임대보증금과 관리비 수입에 대한 부가지세는 월차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셋째, 부가지세를 별도로 하는 경우 임대인은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음은 부담금 관련 특약입니다. 첫 번째, 임차인의 영업이 다중이용업에 해당되어 안전시설 등 설치에 관한 비용은 영업을 위한 비용이므로 임차인이 부담으로 한다. 두 번째, 전기 승합 비용은 영업을 위한 비용이므로 임차인이 부담으로 한다. 세 번째, 하수도 운임자 부담금은 임차인의 용도 변경 또는 정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이므로 임차인이 부담으로 한다. 부담금 관련 특약 네 번째입니다. 정화조 청소 비용은 임차인의 영업으로 인하여 증가한 부담이므로 임차인이 부담으로 한다. 다섯 번째, 환경개선 부담금은 건물 기타 시설물의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부과된 경우 임차인의 연료와 용수 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므로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여섯 번째, 교통유발 부담금은 매년 7월 말을 기준으로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차인과 합의하여 정한다. 다음은 환경개선 부담금 관련 특약입니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환경개선 부담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건물 기타 시설물의 전용 사용자인 임차인이 납부하기로 한다. 판례로서는 환경개선 부담금을 임차인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임대차 계약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다음은 교통유발 부담금 관련 특약입니다. 첫 번째, 임차인의 영업을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어 교통유발 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별도로 납부하기로 한다. 둘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소유주가 이미 교통유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었던 때에는 그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만 임차인이 납부하기로 한다. 셋째, 교통유발 부담금을 임차인이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 임대인은 직전 교통유발 부담금의 내역을 임차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공하지 않은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거절할 수 있다. 다음은 임대차 계약의 해지 간주와 명도 간주 특약입니다. 첫 번째,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2개월 이상 임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지 않거나 전기, 가스, 수도 요금 등을 체납하고 있는 때에는 목적물의 점유 사용 수익을 포기하고 즉시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한 것으로 간주한다. 임대인은 정산하고 남은 보증금이 있는 때에는 즉시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둘째,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지 않으면서 연락이 2개월 이상 두절된 때에는 목적물의 점유 사용 수익을 포기하고 즉시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한 것으로 간주한다. 임대인은 정산하고 남은 임차 보증금이 있는 때에는 즉시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임대차 계약의 해지 간주와 명도 간주 특약 세 번째입니다. 임차인이 차임 연체로 인하여 임차 보증금 전액이 차임에 충당된 때에는 임차 보증금이 소멸될 날의 다음 날에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한 것으로 간주한다. 넷째, 본조에 의하여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한 것으로 간주되는 때에는 임차 목적물 내에 방치되고 있는 임차인의 소유의 물건은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한다. 다만 사용 가치가 있는 물건은 임대인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보관한 후 반환하기로 하며 보관 기간이 6개월이 지나면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하여 임대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대차 계약의 해지 간주와 명도 간주 특약 다섯 번째입니다. 본조에 의하여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어 명도한 것으로 간주되는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임차인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못한다. 다음은 임차인 소유 물건 간편하게 처리하는 특약입니다. 첫 번째, 임차 목적물 내에 존재하는 임차인 소유, 그 가족의 소유의 물건을 포함한다. 의 물건과 영업권 일체는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장래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총평가액 금원으로 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양도담보계약이 설정된 것으로 한다. 둘째, 임대차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때 청산금이 없는 때에는 양도담보 실행의 통지를 한 때, 청산금이 있는 때에는 청산금을 지급한 때 소유권은 즉시 임대인에게 기속한다. 임대차 계약 작성 관련 특약입니다. 첫 번째, 임차인의 영업의 종류는 예를 들면 식당, 카페, 모텔로 하며 임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는 타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하지 못한다. 둘째, 중개 수수료율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된 요율로 한다. 셋째, 월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부동산 구조대의 무료 강좌로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법과 도시정비법 등 법규의 빈번한 개정과 수차례 부동산 대책 발표로 자주 변경됩니다. 세무신고나 법률행위나 계약을 하시는 경우 각 분야 전문가에게 반드시 문의 확인하십시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동산 구조대였습니다.